사모님 가방에 도청 장치가 있어요. 재벌가 안방에서 발견된 도청 장치 하나.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집안에 이미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 중 과연 누가 진짜 범인일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강도연 회장의 저택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높은 담장 안쪽으로는 계절마다 정원사가 손질한 나무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죠. 경비실에서는 24시간 CCTV 화면이 깜빡였고 보안 시스템은 한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부 미정은 오늘도 어김없이 2층 안방으로 향했어요. 사모님 윤서연의 외출 준비를 돕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사모님, 오늘 착용하실 가방 꺼내드릴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명품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의 무게감이 평소와 달랐어요. 미정의 손끝이 가방 안감을 훑쳤습니다. 뭔가 매끄럽지 않았어요. 실밥이 살짝 뜯겨 있는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명 아래로 가방을 가져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안감 사이로 작은 금속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장식품치고는 위치가 이상했어요. 미정은 과거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수없이 봤던 부품들의 모양이 눈에 선했어요. 이건 장식이 아니야.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 지하 보안실에서는 야간 근무자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시스템 로그에 이상한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던 데이터 송신 기록이었어요. 근무자는 상급자에게 보고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었어요. 친구에게만 말한 일정이 남편에게 알려져 있었고 사적인 대화 내용이 시댁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누가 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까? 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미정은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모님,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가방, 안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미정이 가방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영문을 모른 채 가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나요? 여기, 이 부분이요. 미정이 안감에 뜯긴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은 신중하게 입을 열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도청장치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가방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도청장치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 공장에서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이건 전문적으로 만든 겁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설명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미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외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내부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이 집 안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도연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저택의 실질적인 관리 권한은 비서실장 박준호와 경호팀장이 나눠 맡고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님, 지금 당장 올라와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10분 후 박준호가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가리켰어요. 저 가방 안에 도청장치가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준호는 즉시 경호팀장을 호출했어요. 경호팀장은 장갑을 끼고 가방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전문 장비입니다.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경호팀장의 말에 방 안의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박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 외부로 새어나가선 안 됩니다. 내부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내부에서 처리한다는 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녀는 박준호조차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경호팀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에 출입하는 모든 직원의 동선이 재검토됐어요. 가정부, 운전기사, 정원사, 청소 인력까지 예외는 없었습니다. 미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어요. 한 경호원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언제 이 장치를 발견했습니까? 오늘 아침 사모님 외출 준비를 돕다가요. 왜 하필 오늘 발견했죠? 경호원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미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방 무게가 평소와 달랐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습니다. 당신은 전에 어디서 일했습니까? 전자부품 공장이요. 거기서 3년 일했어요. 경호원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미정의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의심을 샀어요. 너무 침착했습니다. 일반 가정부라면 더 당황했을 거예요. 경호팀은 미정을 주요 관찰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지난 기록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친구와의 점심 약속을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일,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병원 방문 일정이 새어나간 일, 개인 비서에게만 말한 쇼핑 계획이 시댁 식구들에게 전해진 일.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서연은 자신이 감시당해 왔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녀는 저택 안의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비서실, 경호팀, 심지어 남편까지도요. 서연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개인 일정표를 열어봤어요. 일정표와 실제로 유출된 정보들을 대조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일치했어요. 이 정도면 최소 몇 달은 감시당한 거야. 서연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그때 보안실에서 급한 보고가 올라왔어요. 경호팀장이 서연의 방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서버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뭐가 나왔습니까? 삭제된 로그들이 발견됐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경호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접속 기록을 지운 겁니다. 내부 협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서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내부 협력자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배신자였어요.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은 아직 특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경호팀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이 재촉했어요. 다만 뭡니까? 서버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비서실, 보안팀, 그리고 경호팀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동생 되시는 분도 권한이 있습니다. 강민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민재는 IT 계열사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에도 깊이 관여해왔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지금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강민재가 저택 정문을 통과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형 강도연의 긴급 지시를 받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형님께서 급히 오라고 하셨다던데 무슨 일입니까? 박준호가 그를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도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도청이요? 이 집에서?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경호팀장은 그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문제의 장치를 건네받았어요. 그는 장갑을 끼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건 꽤 고급 장비네요. 민재가 중얼거렸어요. 송신 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경호팀장이 물었습니다. 최소 500m는 될 겁니다. 실시간 전송도 가능한 모델이고요. 민재의 설명은 정확했어요.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외부 해킹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보안 시스템도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민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보안팀 막내 직원 정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는 몰래 로그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민재의 설명과 실제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부 해킹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내부 네트워크를 통한 정상 접속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 사실을 경호팀장에게 조용히 전달했어요. 경호팀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민재를 바라보는 시선에 의심이 스며들었어요.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음성 파일 하나가 첨부돼 있었어요. 제목도 내용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시댁이 너무 부담스러워. 숨이 막혀. 이건 친구와 나눈 사적인 대화였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파일은 편집돼 있었어요. 대화의 앞뒤 맥락은 잘려나가고 자극적인 부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보내는 거지? 서연은 손이 떨려 핸드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녀는 즉시 보안실로 내려갔습니다. 이 파일 추적할 수 있습니까? 경호팀장이 파일을 분석했어요. 전송 경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택 내부 네트워크를 경유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내부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거죠? 대체 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사모님, 제가 파일을 한번 봐도 될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이어폰을 끼고 음성 파일을 들었어요. 그녀의 귀는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배경 잡음이 들립니다.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잡음이요? 예. 특정 주파수의 간섭 소음이에요. 아까 그 도청 장치에서 나는 송신음과 패턴이 같습니다. 경호팀장이 놀란 눈으로 미정을 바라봤어요. 확실합니까? 예전 공장에서 통신 장비 품질 검사를 했었어요. 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정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도청 장치와 음성 파일이 같은 출처라는 뜻이었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서연을 감시하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응접실에 있던 민재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제가 IT팀을 동원해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을 전면 점검하고 외부 침입 경로를 차단하죠.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왜 자꾸 외부 해킹 얘기만 하는 거지? 정우의 머릿속에 의문이 커져갔어요.
그는 몰래 과거 서버 백업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서연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택의 정원이 보였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짓이었어요.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있었어요. 서연은 문득 미정을 떠올렸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평범한 가정부일까? 전자부품 공장 출신치고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택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하지만 보안실만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폐기된 서버 백업을 복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화면에 낡은 로그 파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이게 뭐지?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삭제됐어야 할 기록이 백업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는 민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백업 데이터 속에는 지난 6개월간의 서버 접속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민재. 그는 보안 업데이트라는 명목으로 저택 시스템에 수십 차례 접속했어요. 정우는 마우스를 움직여 세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접속 시간은 대부분 심야였어요. 회장이 해외 출장 중이거나 저택에 없을 때였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야. 정우는 경호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새벽 2시 경호팀장의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우가 USB 메모리를 내밀었어요. 팀장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호팀장은 잠결에도 즉시 정신을 차렸어요. 화면에 펼쳐진 기록들을 보더니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재 상무가 이렇게 자주?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저택 보안 장비 교체 지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우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3개월 전 민재는 일부 보안 장비를 교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체 업체가 어딥니까? 테크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정우가 회사 정보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뜬 건 허술한 웹사이트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원 명단도 사업 실적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어요. 페이퍼 컴퍼니로 보입니다. 경호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6개월 전에 됐고 주소는 원룸 오피스텔이네요. 정우가 추가 정보를 찾아냈어요. 민재 상무가 왜 이런 회사를 썼을까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젯밤 받은 음성 파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서는 정원사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모든 게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과거의 일이 떠올랐어요. 2년 전 강민재가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민재는 회사 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하지만 형 강도형과의 의견 충돌로 결국 한 발 물러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양보였어요. 동생이 형을 돕는 게 맞죠? 민재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날 민재의 눈빛을 기억했어요.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분노를요. 설마 그때부터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재가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해 왔다면 그녀는 급히 최근 뉴스를 검색했어요. 회사 주가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이 계속 제기됐어요.
이사회에서는 강도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도청으로 얻은 정보들이 회사 경영에 악용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녀는 즉시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 씨, 잠깐 올라와 주시겠어요? 10분 후 미정이 안방에 들어왔어요. 서연은 그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당신은 누구죠?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평범한 가정부가 도청 장치를 알아보고 음성 파일의 잡음까지 구분하진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정말 가정부입니다. 다만 과거가 좀 특별할 뿐이죠. 과거가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군사용 통신 장비도 만들었어요. 서연은 미정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가정부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공장이 문 닫았고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서연은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도청 사건의 진짜 배우를 찾는 거예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서연의 눈에 결연한 빛이 서렸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해야 해요. 무슨 방식인데요? 저 장치가 아직 작동 중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지금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치는 회수됐지만 백업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요. 미정의 말에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가짜 정보를 흘려서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서연은 미정의 계획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좋아요. 해봅시다. 두 여자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시각 민재는 자신의 비밀 오피스에 있었어요. 강남 뒷골목의 허름한 건물 3층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수신된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서연의 음성, 문자, 일정이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형수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민재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곧 모든 게 내 것이 될 테니까. 화면에는 회사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민재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강도연의 비리 증거라고 주장할 조작된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사회는 이미 반은 넘어왔어. 이제 결정타만 날리면 돼.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몰랐어요. 정우가 이미 그의 흔적을 찾아냈다는 걸요. 그리고 서연과 미정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요. 저택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도청 장치가 발견됐던 바로 그 가방이었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찾은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어요. 미정은 가방 안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도청 장치는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경호팀이 발견한 척하며 그대로 둔 것이었습니다. 송신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서연이 불안한 듯 물었어요. 미정은 작은 전자기기를 꺼냈습니다. 주파수 탐지기였어요. 지금 신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기의 바늘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예, 듣고 있을 겁니다. 미정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응접실로 향했어요. 응접실에는 개인 비서 최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일정 확인하시죠? 유진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서연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거는 취소하고요. 대신 다른 일정을 잡아주세요. 어떤 일정이신가요? 남편 몰래 투자 자문을 받으려고요. 개인 재산 관리 때문에요. 서연의 말에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건 각본대로였습니다. 유진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회사로 하시겠어요? 하이브리지 자산관리. 거기 대표가 제 대학 선배거든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어요. 투자 규모는 얼마나 되실까요? 일단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유진이 태블릿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도청장치가 모든 대화를 송신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절대 회장님께 말하지 마세요. 서연이 신신당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또 다른 미끼를 던졌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와의 통화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서연은 일부러 슬픈 목소리를 냈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요. 제게 화풀이를 하네요. 전화 너머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계획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참아야지. 지금 회사가 어려운 시기잖니. 알아요. 하지만 전 정말 지쳐요. 서연은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서연은 미정을 불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미정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상대방이 움직일 만큼 확실한 미끼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물론 가방을 옆에 두고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 변호사는 각본대로 대답했어요. 재산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정말로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재산이면 상당할 텐데 증여세 문제도 있고요. 변호사가 전문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서연은 30분간 통화를 이어갔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까지 모든 대화가 도청되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한편 미정과 정우는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도청장치의 송신 주파수를 추적했어요. 신호가 강남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우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어요. 미정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나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신호가 여러 중계기를 거치고 있어서요. 정우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에 좌표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범위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3일 후 드디어 위치가 특정됐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이었어요. 여기 건물주가 누구죠? 미정이 물었습니다. 정우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요. 페이퍼 컴퍼니로 돼 있습니다. 테크솔루션. 미정과 정우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바로 민재가 만든 그 회사였습니다. 3층을 임대하고 있네요. 정우가 추가 정보를 찾았어요. CCTV 영상은 확보할 수 있나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불법이지만 해보겠습니다. 정우는 망설이다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건물 보안 시스템이 생각보다 허술했습니다. 곧 CCTV 화면이 떴어요. 저 사람. 미정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민재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출입 기록을 모두 추출해 주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정우는 지난 3개월간의 기록을 뽑아냈습니다. 민재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곳을 방문했어요. 모두 심야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드나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미정이 낯선 얼굴들을 가리켰습니다. 정우가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회사 법무팀 직원들입니다. 법무팀? 예, 그리고 이 사람은 투자팀 과장이고요. 화면 속 인물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민재의 측근들이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 상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증거면 충분할까요? 아직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게 필요해요. 미정은 신중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정보를 활용하는 장면을 잡아야 해요. 어떻게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사모님이 흘린 가짜 정보를 그들이 어떻게 쓰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미정이 계획을 설명했어요. 투자 정보든 이혼 정보든 민재가 반드시 움직일 거예요. 그때 현장을 포착하는 거군요. 정우가 이해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덫이 닫히는 때죠. 미정은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비됐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서연은 문자를 보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덫은 완성됐어요. 이제 민재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면 됐습니다. 강도연 회장이 귀국한 건 예정보다 이틀 빠른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는 비서실장 박준호만 나와 있었어요. 갑자기 일정을 앞당기셨습니다. 도연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이사회 소집했나? 예, 내일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박준호가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은 보고서들을 훑어봤어요. 회사 주가 하락, 내부 정보 유출 의혹, 이사들의 불신임 움직임. 민재는? 도연이 짧게 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부 해킹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요. 박준호의 대답에 도연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재는 논현동 오피스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법무팀 차장 김성우와 투자팀 과장 이재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 민재가 녹취 파일을 재생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재산 분할이 성사되면 회사 지분에도 영향이 갑니다. 김성우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기회야. 민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형의 경영권이 흔들려. 이사회에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기 딱 좋은 타이밍이지.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증거는 이미 만들어뒀어. 민재가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조작된 회계장부와 비자금 증거가 들어있었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이걸 공개한다. 민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바로 그 순간 건물 맞은편에서 망원렌즈 카메라가 회의실을 향하고 있다는 거요. 정우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다 찍혔습니다. 그가 미정에게 속삭였어요. 미정은 방향성 마이크로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USB 증거 확보했어요? 예, 화면에 다 나왔습니다. 정우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민재가 꺼낸 USB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이제 회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미정이 장비를 정리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1시간 후 저택 회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도현, 서연, 경호팀장, 그리고 미정과 정우가 자리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도현이 녹음 파일을 들으며 물었어요. 예, 민재 상무의 계획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경호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도현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법무팀 차장과 투자팀 과장도 연루됐군요. 도현이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예정대로 진행한다. 민재가 원하는 대로.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덫은 완전히 닫혀야 해. 결정적인 순간에 도연의 말에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의도를 이해했어요. 내일 이사회장에 녹음 장비를 설치하겠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CCTV도 모든 각도에서 작동하게 하세요. 경호팀장이 지시했어요. 밤새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회의실 곳곳에 녹음 장비가 숨겨졌고 CCTV는 사각지대 없이 배치됐어요.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가 시작됐어요. 회의실에는 12명의 이사가 모여 있었습니다. 민재도 참석했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최근 회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가 하락과 내부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죠.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재가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외부 해킹이 원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의 경영 능력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이사가 물었어요. 민재는 USB를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회계 장부가 떴어요. 이것은 회장님의 비자금 조성 증거입니다.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는 조작된 거래 내역이 나타났어요. 이건 사실입니까? 다른 이사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민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장님은 부인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게 경영과 무슨 상관입니까? 한 이사가 반발했어요. 가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회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민재의 말에 일부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불신임안을 제출합니다. 민재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경호팀장과 법무팀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내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조작된 거야. 무슨 소리를. 그리고 내가 지난 6개월간 저지른 일들도 다 알고 있어.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경호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민재의 논현동 오피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건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제 회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청장치 이야기, USB 조작 과정,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내가 형수를 도청했고 회사 정보를 빼돌렸으며 주가를 조작했어. 도연이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이사들을 매수했지. 이사들이 충격에 빠진 얼굴로 민재를 바라봤어요. 아니, 이건 오해야. 민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 팀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형의 경영권이 흔들려. 이사회에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기 딱 좋은 타이밍이지. 민재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증거는 이미 만들어뒀어. 녹음은 계속됐어요.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김성호 차장, 이재훈 과장도 함께 조사받을 것입니다. 법무팀장이 선언했습니다. 회의실 문 밖에서 두 사람이 경호원들에게 인도됐어요. 형님.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연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넌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이야. 그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거야. 형님, 제발. 민재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데리고 나가. 도연의 명령에 민재는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사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회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어요. 서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도연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동생을 직접 무너뜨린 심정이 편할 리 없었어요. 민재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였겠지. 내가 회장이 된 그날부터. 도연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박준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후속 조치 방안입니다. 읽어봐. 도연이 창가에 선 채로 말했어요. 먼저 보안체계 전면 개편입니다.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해 시스템을 재구축하겠습니다. 박준호가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저택 직원들은 전원 재심사를 거칩니다. 미정은? 도연이 갑자기 물었어요. 박준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미정 씨는 특별 케이스로 분류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니 신원 조회는 하되 고용은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는 보안팀 정식 요원으로 승격시킬 예정입니다. 좋아. 계속해. 박준호가 다음 항목을 읽었습니다. 법무팀 차장 김성우와 투자팀 과장 이재호는 즉시 해고 및 고소 조치합니다. 민재와 공모한 다른 직원들은 조사 중입니다. 추가 인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준호의 보고는 계속됐어요.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하지? 도연이 물었습니다. 내부 보안 사고로만 발표하겠습니다. 가족 간 분쟁은 언급하지 않고요. 그게 좋겠어. 도연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건물들이 저 멀리 보였어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다시 불렀어요. 미정 씨를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감사 인사라도 해야죠. 그 사람이 없었다면. 서연의 말에 도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 불러. 30분 후 미정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가정부 복장이었어요. 앉으세요. 도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이번 일 고마웠습니다. 도연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가정부 일이 도청 사건 해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미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을 도와드리는 것도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과거에 대해 알고 싶소? 도연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씀드릴 게 많지 않습니다.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했다고 들었소. 예, 3년 정도요.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도연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품질 검사와 통신 장비 조립을 했습니다. 군사용 장비도? 미정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일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뭔가 더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가정부를 하고 있어? 살아야 했으니까요. 미정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공장이 문 닫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이 집에서 계속 일할 생각입니까? 그건 사모님 뜻에 달렸습니다. 미정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계속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저택에는 새로운 보안업체 직원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교체되고 있었어요. 정우는 정식 보안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미정이 그에게 말했어요. 미정 씨 덕분입니다. 정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저택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그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감시당하던 날들, 의심하던 순간들, 두려웠던 밤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서연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도청장치는 사라졌지만 불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정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어요. 미정 씨. 예, 사모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저 이제 안전한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했어요. 물리적으로는 안전합니다. 시스템도 바뀌었고 배신자들도 제거됐으니까요. 물리적으로는? 그럼 다른 건? 서연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감시와 도청은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교묘해지죠. 미정의 말에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전 평생 불안하게 살아야 하나요? 아니요, 사모님. 미정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다만 경계심을 잃지 않으시면 됩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는 새로운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감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요. 미정 씨는 이런 세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정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죠. 미정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재벌가의 시집온 대가가 이런 건가 봐요. 사모님,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번 일로 얻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요? 사모님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하셨잖아요. 미정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예전의 서연이라면 그저 당하고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녀는 싸웠고 이겼습니다. 고마워요, 미정 씨. 그날 밤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도청장치도 배신자도 없었어요. 하지만 CCTV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고 보안 시스템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자유는 없었어요. 다만 새로운 균형이 찾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감시 속에서 그러나 더 이상 무력하지 않은 채로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낡은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공구 세트를 꺼냈어요. 전자부품을 다루던 시절의 도구들이었습니다.
녹슬지 않게 기름칠이 돼 있었어요. 미정은 그것들을 천천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여기 계셔도 되는데.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젠 사모님도 스스로 지킬 수 있으시잖아요. 미정이 미소 지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 미정 씨가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미정이 되물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뭡니까? 미정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수표와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명함에는 개인 보좌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곁에서 일해주세요. 공식 직함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제 오른팔이 돼주시는 거예요. 서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높게 드릴게요. 미정은 수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전 그저 가정부였습니다. 우연히 도청장치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우연이 아니었잖아요. 미정 씨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서연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미정 씨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건 알아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묻지 않을게요.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정이 봉투를 돌려줬어요. 서연은 아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미정은 다시 짐을 쌌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 오래된 신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미정은 훨씬 젊었고 이름도 지금과 달랐어요. 강미선,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미정은 신분증을 다시 깊숙이 넣었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게 좋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정은 저택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가시는군요. 정우가 아쉬운 듯 말했어요. 잘 지내세요, 정우 씨. 미정 씨도요. 연락처라도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지에 번호를 적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우가 메모지를 소중히 받았어요. 미정은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저택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기다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미정 씨, 아니 미선 씨.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굳었어요. 누구세요? 오랜만이네요. 기억 안 나시나? 최 팀장님? 미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맞아요.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우리가 널 잊을 리 없잖아. 내가 어디 있든 알고 있어. 남자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났어요. 미정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용건이 뭡니까? 복귀할 생각 없어? 내 실력이면 아까워. 전 이미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만둔 게 아니라 도망친 거지. 하지만 괜찮아. 다들 이해해. 재벌가 도청 사건 잘 처리했더군. 실력이 녹슬지 않았어. 남자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미정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줘. 그럼 완전히 놓아줄게. 거절합니다. 미정이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미선 씨 생각해봐. 넌 평범하게 살 수 없어.
이미 너무 많이 알잖아. 남자의 말에 미정은 멈칫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연락 기다릴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정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어요. 그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저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미정은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공구들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같은 시각 저택 안방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사모님, 유진이 들어왔어요. 오늘 일정 확인하시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새 가정부 면접은 언제 보실 건가요? 조금 기다려봐요. 서연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민재 관련 고소장과 회사 재편 계획서였습니다. 박준호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민재 씨 변호인이 접견을 요청했습니다. 거절해. 도연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알겠습니다. 박준호가 물러갔습니다. 도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어요.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곧 지워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택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졌어요. CCTV만이 여전히 깜빡이며 주변을 감시했습니다. 정우는 보안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평화로운 화면들이었습니다. 그는 미정이 준 메모지를 꺼내봤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까? 정우는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고요한 밤이 흘러갔어요. 도시 반대편 작은 원룸에서 미정은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공구 세트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서연의 번호였어요. 미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감시당하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도청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녀가 알던 세계는 여전했습니다. 미정은 공구함을 열었어요. 낡은 도구들 사이에서 작은 장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주파수 탐지기였어요. 그녀는 스위치를 켰습니다. 바늘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이 방도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개의치 않았어요. 감시와 도청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안전 같은 건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였습니다. 그녀는 탐지기를 끄고 서랍에 넣었어요.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올 거예요. 어쩌면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최 팀장의 전화에 응답할지도 모르죠.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미정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요. 미정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 멀리 저택에서는 서연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미정의 명함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개인 보자요. 빈자리였어요. 언젠가 채워질까요? 서연은 명함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어요. 도청 사건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됐습니다. 감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두려움은 줄어들었어요. 서연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도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저택의 CCTV는 여전히 작동했고요. 도시 어딘가에서 미정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의 이야기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감시의 세계는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세계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밤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감시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